안녕하세요. 기가 먹먹하나요? 피곤해서 그런가요? 잠을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오늘은 2021년 9월 12일입니다. 어제 토요일 대구에서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동지들 만났더니 참 동지들이 제가 자주 하지 않는 유튜브지만은 또 유튜브에서 홍보해갖고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고맙다고 하시는 걸 보고 참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서름 이런 거를 또 제가 흥분해 갖고 해주니까 같이 공감하시면서 참 고맙다고 해주시는 걸 보고 우리가 좀 스피커가 좀 약하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자주 하지도 않고 가끔 하는데 할 때마다 참 분노가 참 많죠. 이것저것 당원으로서도 우리 공화당의 당원으로서도 분노하기도 하고 법원에 가서도 분노하고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분노하고 정말 머리가 그냥 머리가 다 터지고 싶을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남을 평가를 할 때는 비난할 때는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날 주옥순이가 한 말은 근거도 없는 얘기고 너무나 황당한 그런 말이죠.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근데 그런 답답함 때문에 참 서러웠던 동지들께서 제가 또 열을 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주시는 걸 보고 동지들이 안 됐고 불쌍하고 참 그러면서 이런 시련을 견뎌하는 또 조은진 대표는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저런 마음, 또 2016년도에 그 강화문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말들과 그 행동, 그런 걸 보면서 청와대에서 얼마나 혼자 떨고 계셨을까 하는 박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포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다짐을 하고 같이 동참하시는 동지들이 고맙고 그렇습니다. 어제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 전에 7월 달에도 조 대표님하고 민생 투어를 한다고 시장을 다녔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장에 물건 파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교활해요. 우리가 너무 순진해요. 그냥 항상 생각에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고 또 파시는 분들이고 나이도 많고 이래서 약간의 그 동정심을 가지고 물건을 사주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경험도 있고 그래서 참 우리가 매번 갈 때마다 좀 마음이 쓰이고 그래갖고 이거저거 사주고 하는데 참 우리보다 훨씬 더 교활하답니다. 어제도 마지막 시장에 갔을 때 한 40대나 50대나 이런 분이 와갖고 막 큰 골목만 다닌다고 막 울면서 아주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저쪽에 있는 골목에서 거놈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거 다 알게 되겠죠.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안 오고 쇼를 한다는 둥 쓸데없이 다닌다는 둥 엄청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냐고 달려가면서 또 동지들을 모아서 거기 가고 많이들 샀어요. 이것저것. 저도 또 오징어 다리도 사고 많이들 샀는데 나중에 끝날 때쯤 보니까 어떤 또 동지가 또 그러더라고요. 저기 건어물에 또 가서 한 분이 그쪽은 안 온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가서 샀다고 참 보니까 참 재주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참 장사도 이렇게 교활하게 해야 되겠죠. 제가 그때 가서 동지들이 엄청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자기 당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진성당원 같이 나눠요. 근데 어쨌든 끝나고 나오면서 조로니까 어쨌든 되지 않겠냐고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조로로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고 나니까 이제 얼굴이 풀려갖고 웃고 그랬어요.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그때 바로 명함을 받았어요. 명함 있냐고 해서 명함을 받아가지고 제가 메모를 했어요. 진성당은 아닌 것 같으니까 대구에 계신 분이 거기 가서 진성당원으로 받으라고 제가 그렇게 메모를 해갖고 끝나고 나오면서 진순정 위원한테 그 명함을 주고 왔어요. 대구에 계신 분은 꼭
이 가게에 들러서 진성당원으로 당원을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장을 다니면서 제가 뭐 그때 7월 달에 민생 투어 다닐 때도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걱정을 하죠. 우리가 뭐 시장에 있는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가게마다 들러서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골목마다 또 한정된 시간에 골목마다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다니면서도 눈치를 참 많이 봤었어요. 그 7월 달에. 그리고 뭐 뒤에서 말도 하고 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뭐 이지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갔을 때도 제가 우리 공화당 당원 표시를 내지 말자 이렇게 한 것은, 같이 다니면은 뭐 당원이라서 숨길 거는 아니지만 같이 다니면은 결국은 뭐 가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뭐 자기네 가게 가서 사주지 않으면 바라보면서 뭐 이런저런 엄청 말이 나와서, 가능하면 일반적인 지지자라고 해서 개별적인 행동을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도 또 그래도 순진하고 저도 거짓말 잘 못하기 때문에 동지들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아는 척하면 그게 엄청 부담스럽고 말하지 말라고 모른 척 하라고 제가 그랬는데, 끝날 무렵에는 에휴 그냥 될 대로 되자 그냥 뭐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했어요. 뭐 어차피 뭐 다른 인간들도 배신자들도 돌아다니면서 지들끼리 뭐 희닥 그리는데 뭐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일부러 뭐 좋은지 뭐 대통령 소리 질렀어요. 아니 다른 것도 다 그러는데 뭐 우리만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저는 모른 척하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마 우리가 그 당원이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일반인처럼 행동했다면 뭐 여기저기서 난 모르고 했다고 이렇게 하기가 좀 쉬웠겠죠. 당원이라면 아무래도 우리가 제발이 저러잖아요. 또 저처럼 거짓말을 못하고 버벅대는 사람 같은 경우에 더더욱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동지들 보고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어제 시장 다니면서 그 시장 상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좋은 말로 똑똑하고, 나쁘게 말하면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상노 뭐 이거는 제가 뭐 누구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하려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람한테 듣는 얘기들이 당원 동지들이 말을 못하고 막 이렇게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어제도 참 보면서 실감을 하니까, 저라도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못하는 거를 그래도 이진아가 좀 유튜브라서 좀 해주는구나 이런 그 답답함을 푸시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이상노 프리드뉴스의 위원이 참 뭐 네, 태국의 국민들도 뭐 좀 후보를 내라 이렇게 하셔서 여러 이제 정당이라고 해봤자 뭐 우리 공화당하고 국민혁명당밖에 없더라고요. 자유민주당은 고영주 씨가 있는 정당은 뭐 활동하는 게 없고 가끔 이제 성명서나 발표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상노 위원이 우리 공화당하고 국민혁명당을 보여주는데, 어제 제가 들어와서 잠깐만 이거 좀 끄겠습니다. 네. 국민혁명당의 뭐 활동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제에 뭐 나온 영상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영상은 제가 말할 거는 없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댓글을 좀 달았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상노 위원이 상황을 모르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개인은 아마 우리 당원 동지, 우리 공화당의 동지 여러분들도 당하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또 4년 동안 이제 5년째죠. 5년째 우리 공화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가족들로부터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가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많이 돌아섰지만은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걱정들 하고 있죠. 저도 박 대통령이 2017년 그 사주로 돌아오셨을 때 또 선거 무렵에 제 친구랑 했던 얘기 가지고 아직도 전화를 안 하고 있어요. 뭐 그 친구하고 제가 그렇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제가 너 미쳤구나 이랬거든요. 유승민
찍겠다고 그래갖고 너 미쳤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삐져갖고 전화를 안 하고 있고 저도 그냥 뭐 아직은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뭐 이런 긴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고 있고 제 뭐 친척들하고 뭐 제 한 동생은 잘 통하고 한 동생은 별로 얘기를 안 하고 그 제 뭐 동창들도 태우고 있는 등신 머저리들하고 톡방에서 나왔어요. 몇 번 싸우다가 뭐 시골에서 만나면 제가 소리가 엄청 크죠. 그것들이 꼼짝은 못하긴 하는데 제가 뭐 톡방에서 그런 인간들 하는 꼬라지를 보고 싶지 않아 갖고 톡방을 나왔어요. 이제는 저를 초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화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게 막 환영을 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압력이 세죠. 아직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압력이 많아요. 그러나 뭐 우리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굴하지를 않죠. 그리고 박 대통령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감옥에 저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제 양심하고는 저는 도저히 뭐 제가 살아온 그 과정이나 뭔지 모르지만 제가 배워왔던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거를 도저히 저는 손을 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뭐 그거하고 제가 당당하게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우리만큼 또 뭐 의지가 굳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당원들만 해줘도 우리는 감지 득지고 또 그분들이 어쨌든 뭐 정치 욕심이 있어서 우리 당에 들어와서 당의 후보로 선거에 나가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뭐 감지덕지 뭐 고마울 뿐이죠. 근데 뭐 이제 제가 뭐 누구하고 얘기해 본 건 아니지만은 작년 선거에 그 총선에 우리 공화당 후보로 나가신다고 해서 오셨던 많은 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압력과 비웃음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아마 뭐 경선을 마치기도 힘들었을 테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그 뜻을 가지고 우리랑 같이 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요. 뭐 그렇다고 저는 뭐 그분을 비난하진 않아요.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화당이 그 2016년, 2017년부터 이렇게 해왔지만 정말 그 뜻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 이거 박 대통령 탄핵은 명백한 불법이고 잘못된 거다. 이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금 배신자들은 안 되겠다. 이런 확고한 뜻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대환영이죠. 그런데 뭐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도 많이 나갔고 그런 분들이 참 들어와서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죠. 뭐 저는 자나깨나 막 조은진 대표가 조금이라도 흔들까봐 노심초사, 그게 노심초사죠. 그래서 조은진 대표가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래도 우리한테 우리가 이긴다. 응?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을 쓰자. 우리가 이긴다. 항상 이 말을 해주시는 걸 보고 그때마다 들을 때마다 고맙고 안심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뭐 누구라도 오면 될 텐데 안 오잖아요. 못 오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응? 그래서 뭐 이상로 위원이 얘기하시는 거 정말 좋죠. 우리 공화당 같이 막 군소 정당 국회의원이 없어도 정말 내가 조은진 대표, 조은진이라는 사람하고 내가 한번 겨루어서 내가 저 당에 후보가 한번 돼보겠다. 국민의 진당 후보들하고 내가 당당히 겨루어 보겠다 하는 분들이 오면 우리는 대환영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뭐 주대표하고 경선을 붙이고 싶지만 그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뭐 작년에 우리가 최고 전국 대의원 할 때 저는 1차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1차는 우리가 2017년도에 창당하면서 아마 바로 된 것 같은 저는 기억이도 없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때는 뭐 태극 집회를 같이 했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최고위원이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때 이렇게 관여했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나고 작년에 2차라고 해서 우리가 선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솔직히 우리가 이제 총선도 끝나고 나서 했었기 때문에 7월 4일 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우리가 그 총선에 대비해서 들어왔던 분들, 새로이 당에 왔던 분들이 최고위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거 결과를 보고 저는 엄청 실망을 했어요. 발표되는 거 보고 그때 정말 기분 나빠갖고 뭐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그 뭐 4년 5년 같이 해왔던 분들은, 태극기 집회 해왔던 분들은 그분들이 최고위원이 되지 않아도 우리랑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작년 총선이 끝난 바로 후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좀 바랬어야 되는데, 당원들이 또 우리랑 같이 했던 4, 5년을 같이 했던 똑같은 사람을 뽑아 놓는 걸 보고 참 우리 공화당의 한계, 또 우리 당원들이 참 이 강단 없음, 이거를 참 많이 걱정을 했어요. 다 실망을 했어요. 우리가 좀 당당하게 새로운 사람 너들 들어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또 들어온 사람들이 또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그래갖고 이걸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넓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해왔던 요대로 나가는 거 보고 참 안타까웠었어요. 참 이거 그렇구나. 그리고 그때 정규재 씨도 우리가 전국 대의원 하기 전에도 뭐 새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 제가 그때 정규재 씨하고 계속 이제 당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고 최고위원 하는 것도 제가 알려주고, 그래서 정규재 씨도 그때 우리가 전당대회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거 하고 나서 꽤 실망했다는 얘기를 했고, 저도 참 가슴이 아팠죠. 뭐 변명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상황처럼 그렇게 뭐 정말 뭐 엄청난 욕심나는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참 그래서 뭐 안타깝고 그랬었죠. 하여튼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도 뭐 이러저런 사정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뭐 지금 그 이상노 위원이 이렇게 막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처럼 우리도 뭐 그렇게 조대표하고 경선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뭐 그게 안 되는 게 이상노 위원도 작년에 우리 공화당을 무시했고 온 지금 나라가 미쳐갖고 조은진과 우리 공화당을 무시하는 이유죠. 진작에 2017년도에 정신 차리고 배신자는 안 된다 하고 깨부셨으면 우리 공화당 일지, 우리 공화당이 확대가 되었고 다른 명이 될지 모르는 그런 우파 정당이 생겨 있었을 테고, 내년 선거를 위해서 이 우파들, 이 배신자든 유승민, 뭐 김무성 이런 거를 완전히 없애버린 이런 우파 정당들이, 우파인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너너라도 대통령 후보에 나가서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신나는, 기대가 되는 좌파들을, 30년 이 좌파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홍준표를 찍으시면 뭐가 된다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2017년도에 자료 찾아놓은 거 제가 외우고 있어요. 홍준표가 24점 몇 프로, 안철수가 21점 몇 프로, 유승민이 6.76%, 조원진 후보는 0.000001 이래갖고 비웃는 43,000표도 안 되는 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작년 선거 때, 총선 때 태극기 세력들을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뒷공문이로 박 대통령한테 편지 내달라고 해갖고 편지 나오니까 싹 우리 공화당을 죽여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참 우리가 우려하는 바이지만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죠. 내년 선거에 윤석열, 유승민, 홍준표 말이 되냐고요. 이재명도 말이 안 되지만 우파라는 정당이 유승민이 기어들어가고 이건 미친 거 아니에요. 점점 더 탄핵이 잘못되었다. 이 나라가 잘못된 것은 탄핵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탄핵을 했고 불법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깨달을 텐데, 그런 거를 부르짖는 정당에 대해서 참 초라한 표를,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문제죠. 예. 뭐 조은진을 위한 당? 맞아요. 조은진이라는 정치인밖에 없으니까. 조은진 일당이 맞죠. 독재?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라고요. 정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조은진이라는 정치인밖에 없는데, 조은진 대표밖에 없는데 어쩌라고요. 아니 문이 열려서 있다고요.
제가 댓글을 보면서 뭐 등등 사람들이 뭐 조은진 독재당, 조은진 1인당, 뭐 조은진 교주. 제가 조영원하고 지난번에 싸울 때도 그랬어요. 맞아요. 교주도 맞고 독주도 맞고 1인 독재당 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들어오라고. 와서 그 자리 차지하라고. 어? 전부 다 요것만 놀리고 있어. 와서 행동도 안 하는 주제에. 네? 제가 2019년도 네, 통영에서 보궐선거 있을 때 통영에서 어떤 여자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참 희한한 꼴을 벌렸었죠. 그랬더니 그 기자회견한 거를 딱 갖다가 올려놓은 또 유튜버가 있었어요. 정말 이 유튜버도 제가 후원을 했던 유튜버예요. 제가 그전에도 이 인간이 나가서 헛질을 해갖고 제가 전화를 하면서 한바탕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보궐선거 그 무렵에 참 별 희한한 짓을 했던 그 여자를 가서 찍고 유튜브를 올려놓은 유튜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그랬더니 이 인간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막 이제 한참 싸웠어요. 제가 그 녹음해놨어요. 전부 다 녹음을 해야 돼. 저도 기억력이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녹음을 합니다. 그 중에 뭐 어쩌고 막 조 대표 욕을 하면서 이 새끼가 하는 얘기가 누가 만든 당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들었으면 지켜! 돌아다니면서 헛소리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 결심 하나를 겨우 몇 년 가서 몇 달 가서 허물허물 해갖고 나가는 인간도 많은 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정말 뜻을 가진 우리가 조 대표를 중심으로 모였는데 뭐 조 대표가 뭐 교주일 수도 있고 1인 독재일 수도 있고 뭐라고 비난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들이 와서 하던가 하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뭐 그렇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뭐 우리 공화당에서 조 대표가 나가고 또 국민혁명당에서 누가 나오고 거기는 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부정선거에 나와서 소리 짓는 참 쟁쟁한 변호사들도 많고 하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나와서 그게 뭐 원맨쇼라고 해도 저 국민의 진당에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국민의 진당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나와서 토론을 하면서 경선을 하면서 외쳐주기를 저는 바라죠. 우리야 뭐 조은진 후보밖에 없으니까 조은진 대표밖에 없으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뭐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걸 못하지만은 국민혁명당에 변호사들 많잖아요. 또 아니래도 뭐 잘난 사람들 거기 많잖아요. 뭐 법률 뭐 변호사라니 뭐 그 부정선거에 나가지 않는 변호사라는 뭐 또 무슨 뭐 대단한 경력을 가졌다는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서 다 모여갖고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뭐고 국민의 진당의 문제가 뭐고 이런 걸 성토를 하면서 내가 후보가 돼서 나는 국민의 진당하고 이런 거를 싸우겠다.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바로잡겠다. 이런 걸 보여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거기 뽑힌 사람하고 우리 공화당의 대표하고 또 뭐 고용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은 뭐 사람들도 안 보이고 고용주 대표만 이름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셋이든 이렇게 싸우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또 댓글에도 허경영이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허경영도 붙여서 좋아요. 한번 난장판 한번 벌려보자고요. 그리고 또 정당이라고 제대로 해놓고 당원이 있는 당은 또 그 혁명 21 황장수 소장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 진당은 안 되겠다 하는 이 사람들 다 모여갖고 국민의 진당을 성토하는 이 마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진당이 뭘 잘못하고 있고 국민들은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판을 벌려보자는 게 제가 바라는 바예요. 우리가 지금 뭐 우리 공화당이 힘이 약하고 해서 또 국민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해서 국민의 진당하고 겨루고 경선하고 해서 이 나라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죠. 그리고 국민의 진당에 있는 후보한테도 이거를 강조를 해주고 우리가 이 주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공화당의 후보가 지금 뭐 조은진 대표밖에 없다고 해서 뭐 그렇게 비난할 건 아니에요. 뭐 우리도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은 그게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상노 위원도 작년에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공화당 그
거대 야당으로 뭉치라고 했던 건 이상도 위원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미꾸라지예요. 그나마 우리가 버티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뭐 저는 버틴다고 하지만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뭐 조금 뭐 이상도 위원은 좀 방송 자체 그 상황을 조금 핀트를 좀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화당이 뭐 있으면서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 더 그동안에 뭐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당을 얼마나 무시해왔는지를 좀 깨달으신다면 핀트를 그렇게 잡을 게 아니고 우리 공화당은 뭐 조은진 대표 혼자 있어도 뭐 나가는 거는 우리가 나간다고는 얘기를 했으니까 안 나간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일단 나간다고 했고 우리도 바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 국민의힘당 후보를 내라고 독려하시고 그다음에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도 국민의힘당은 믿을 수 없다. 왜 믿을 수 없나? 라고 주장한 거는 우리나 국민혁명당에서 주장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영주 변호사도 후보를 내라고 독려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태극기 세력이라도 뭉쳐갖고 한번 배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우리 공화당이 왜 혼자 하냐?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방향을 좀 잘못 잡으셨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공화당이 조은진 대표밖에 없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노 위원도 다분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게 좀 깨달아 주시길 바라고. 제가 우리 뭐 고향 거기에 있는 제가 지난번에 그 전날 한바탕 싸웠다는 그 톡방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댓글들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네, 제가 작년에 2017년 3월 달부터 있던 톡방을 총선 이후에 나온 방이 있어요. 네, 하도 기가 막혀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아갖고 나온 톡방이 있는데 나오고 나니까 이 등신들을 좀 나중이라도 한바탕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괜히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당도 이 톡방도 정말 등신 머저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쏘아줄 거 생각하면서 제가 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제가 올린 글들이나 이런 거를 제가 캡처를 해놓고 있답니다. 제가 그 중에 이렇게 톡을 단 게 있어요. 이거 좀 찾아야 되겠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아주 또 강하게 달았습니다. 바로 찾지가 않네. 그 내용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무한테도 자리를 안 줬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하여튼 박 대통령이 그렇게 선거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한테 자리를 안 줬다는 이런 비난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우리도 좌파 꼬라지가 그때 박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우리는 우파들은 이런 공채를 하지 말자. 그래서 박 대통령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고 다 물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그 남자 대통령이 했던 그런 거하고 다르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욕을 하지 않고 이제 물러난다고 그랬고 뭐 우리도 이제 박 대통령이 달라지기를 바랬었죠. 그런데 여자 대통령으로서 달라져서 했던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전부 다 비난이 하살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고, 제가 그래서 좋아요. 우리도 좌파하는 꼬라지를 받고 박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나눠줘서 섭섭했다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다음에 우파가 당선이 되면 나라고 뭐고 볼 것 없이 전부 다 자기들 패들끼리 자리 나눠 먹고 나라 덩치 먹읍시다. 됐어요? 내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댓글에 허경영이가 무슨 하여튼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허경영이는 당선되면은 뭐 해갖고 1억 원씩 주겠다고 한다. 그러니 허경영을 찍읍시다.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댓글 다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좋아요. 그럼 조 대표는 2억 준다고 하죠, 뭐. 어차피 나라 말아 처먹겠다고 하면 왜 1억만 줘. 그냥 있는 재산 가지고 다 때려 먹고 그냥 국민한테 다 나눠준다고 하죠, 뭐. 뭐 1억이 문제예요? 계산해갖고 세금 걷어들여서 그냥 다 나눠준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좋은 데는 찍어주면 되겠네. 응? 나라가 망하든가 말든가 뭐 몇 년 후에 망하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조은진 대표는 1억 하지 말고 세금 걷어들이는 거 다 나누게 갖고 매년 국민들한테 나눠준다고 그러자고요. 뭐 잡하고 뭐고 뭐 볼 거 없어. 나라 뭐 뒷일이고 그거 없이 조 대표 대통령으로 뽑히면 5년 동안에 그냥 그 다 나눠준다고 그러세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 먹고 보자고요. 나중에 뭐 알 게 뭐예요. 나라가 뒤지든가 말든가. 응? 참말로 이런 거를 댓글이라고 참 다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예. 다수가 정의로운 건 아니에요. 다수가 항상 역사를 이기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말을 못하고 버벅대는 면은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5년 6년 사이 정말 그 세월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판단한 것이 얼마나 옳았고, 응? 우리가 행동해온 것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저러고 활개치고 큰소리치고 다니는 꼴을 보면서 참말로 얼마나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견뎌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이죠. 18년 동안 정치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상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매도를 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27이었나요? 9이었나요? 어리잖아요. 지금 우리 나이에서 보면. 어린 3남매가 나와서 마음 붙일 데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상을 떠돌아다닐 때 온 세상이 아버지를 비난하고 다닐 때, 온 세상이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을 때 정말 오갈 데 없는 3남매가 고생을 하면서, 그때 박지만이 마약하고 얼마나 힘들었을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시골을 다니면서 지방을 다니면서 살 때 시골에 한 할머니가 손을 잡으면서 자네 마음을 알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할머니 아닌가요? 그러고 있다가 박 대통령 정치 18년 하다가 또 이런 걸 또 당했어요. 박 대통령이 누굴 믿어요? 응? 누구를 믿고 싶겠어요? 박 대통령이 누구한테 말을 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박 대통령이 이런 상황 또 이런 마음을 이해를 하고 박 대통령께서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응? 아직도 1979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매도가 아직도 제대로 바로 안 잡혀서 미친 인간들이 김대중을 찾아간다, 강주를 찾아간다, 어딜 찾아가 비석을 닦고 찔찔 매고 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내는 것을 겁을 내고 있잖아요. 아직도 안 달라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박 대통령이 말을 안 하셔도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세상이 외면을 해도 이 진리는 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동지님들께서 힘을 내시고 제가 또 필요하면 앞장서서 큰 소리로 깨깨 하든가 행동을 할 테니까 힘내시고 하여튼 열심히 운동하시고 저도 배가 나오시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같이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정말 이 너무나 외롭고 힘든 또 삶을 살아나가셔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같이 할 거고, 뭐 박근혜 대통령 정말 이 탄핵을 묻어버리고 간다는 것은 정말 이 나라가 한심한 꼬라지가 되는 거죠. 어디다 대고 이 나라가 뭐 잘 사니 어쩌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시고 견뎌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다는 정말 정의로운 뜻을 가지고 동지님들께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도 앞장을 서니까 또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